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실업급여가 까다롭게 바뀝니다. 2022년 6월 2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재취업 촉진을 위한 방안이라는 게 결국 기존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자, 7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뀌는 정책은 제대로 알고 내 권리는 제대로 챙겨야겠습니다. 자, 먼저 실업급여가 뭔데요? 많은 분들 이미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건데요. 한 번도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 혹은 몰라서 못 받는 분들 계실 거니까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어떠한 사유로 실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혹은 잘리게 되었고, 그러면 다시 구직을 해야 될 텐데 그 구직 기간을 재취업 활동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안정적으로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급여라고 해서 저희가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업급여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드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해볼 거고요. 그렇다면은 갑자기 도대체 이 실업급여는 왜 갑자기 까다로워지는 거냐? 이 변경 사유를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갑자기 웬 코로나19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코로나19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즉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많아졌고요. 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서 사람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개최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요. 실업급여를 기준을 검사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다양한 행사들이나 방문 관련 면접들은 진행하기 힘들었으니까 이러한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완화해줬던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다시 조건을 강화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을 완화시켜줬는데 이제는 다시 그 조건을 강화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래서 제가 크게 주요 변경 내역을 4가지로 바꿔왔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실업 인정 방식이 바뀌고요. 두 번째는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도 바뀝니다. 세 번째 수급자별 인정 방식, 그리고 네 번째는 재취업 활동에 대한 것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그래서 내가 뭘 알아야 되는 건지 알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실업급여라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또 내가 막상 해당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실업이라는 건 언제든 나 혹은 내 자녀 혹은 내 조카, 친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실업 인정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업 인정 방식은 먼저 실업 인정일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수급 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또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날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뭐 다른 방식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뀔 거니까 기존 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차 인정하는 분들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 다 같이 모여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4차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실업 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차에서는 다시 5차 이후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바뀌는데요. 자, 이것도 차수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른데, 먼저 1차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3차, 4차의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간 한 번, 1회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조금 강화된 게요.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등은 인정 횟수를 이제 앞으로 제한할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학원에 가서 어학 공부하는 것들도 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자,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젊은 분들은 꼭 챙겨야 되실 거고요. 그리고 5차 이후의 분들은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동안 2회 이상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은 반드시 구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입사를 실제로 지원하시거나 면접을 응시하시거나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점,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은 일반 수급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별도의 특별한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른 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수급자별 인정 방식을 좀 나눴는데요. 자, 반복 수급자라고 해서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4주 동안 2회 나가셔야 되고, 2차부터는 구직 활동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 수급자분들 실업 인정일에 따라 재취업 활동 기준이 다른데, 5에서 7차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2회, 구직 활동을 1회 포함해서 2회 이상 하셔야 되는데, 8차 이후로는 구직 활동만 매주 한 번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수급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 동안 한 번 하시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60세 이상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대해서는 이 자원봉사 등으로 더 넓게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완화했다라는 내용의 정책 뉴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을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가능한 것 설명을 드리면, 직업 심리 검사나 심리 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한 번까지는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으로 인정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을 하는 것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되었고요. 또 같은 날에 내가 여러 건 재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요거는 한 건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가능한 것들을 좀 잘 아셔야 헛걸음하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일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차부터 이렇게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일정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조건을 좀 더 완화해줬다고 했죠. 역시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조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학원 수강을 한 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7월 1일부터 바뀌는 부분,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실업급여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 없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대로 알고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